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계약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주인공은 두 그룹입니다. 한쪽은 이 씨를 대표로 하는 투자자 컨소시엄이고 다른 한쪽은 청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청정심입니다. 청정심은 회사 정리 절차 중에 있던 회사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양측은 122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서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투자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22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씨 등 투자자들이 2005년 7월 15일까지 약속된 돈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청 씨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122억 7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약벌일까? 손해배상 예정액일까?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약벌입니다. 이는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벌칙 성격이 강해서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법원도 함부로 줄여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이는 계약을 어겼을 때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해둔 것인데 만약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위약벌일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예정액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써 있어도 그 실제 목적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었어요. 정리회사 M&A는 빨리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은 계약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이행 확보 기능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이는 손해를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과도한가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청씨 회사는 이 씨 등과의 계약이 깨진 후 오 씨라는 다른 투자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13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즉 실제로는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또한 인수대금이 1200억 원이라는 거액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약금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와 비교했을 때 122억 원이라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래 법원이 위약금을 줄여주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파기환송된 경우 소송 비용은 복잡합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이 씨 등이 승리했으므로 2단계의 비용은 청 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소송의 최종 비용은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가서 새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만약 이 씨 등이 위약금 감액에 성공한다면 그 비율만큼 전체 소송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이 판결은 아무리 계약서에 무서운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 실제 발생한 손해, 계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계약을 할 때는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